안녕하십니까, 방산입니다. 오늘은 도둑이 제발 저렸다 10년 징역형으로 입막음하려는 부정선거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간의 7시간 넘는 끝장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요, 대한민국이 가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검증의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참 대단했지요. 동시 접촉자가 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조회수가 500만 명을 기록한 이번 토론은 그야말로 그동안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 참 말하기도 무서운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도 그거 음모론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논쟁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거죠. 왜 국민이 절반 이상으로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는 지경이 이렇겠습니까? 의혹은 덮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서 새로운 선거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이준석은 토론 내내 어떠한 구체적 사실도 모르면서 증거가 있냐, 언제 그랬냐, 어디서 그랬냐, 하물며 반도체 칩까지 이름을 대라고 말하는 그런 꼬리 잡는 식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선관위 대변인인 거지요. 이는 전한길 측이 실제 눈으로 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실제 영상과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준석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부정은 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주장했지요. 이준석이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양심 선언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피해갔습니다. 도둑끼리 무슨 모여가지고 저 양심 선언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전한길 측은요, 국민의 반 이상이 선관위를 못 믿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드리면서 선관위에서 그에 대해서 서버를 좀 열어라, 통합 명부를 좀 공개해라, 사전 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으니 사전 선거 제도를 개선을 하고 사전 투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도 분명히 관리관의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것으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다 외치면 뭐합니까? 컨닝페이퍼를 들고 있으며 시험을 보면서 나는 정직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고 우기는 꼴하고 같은 거죠. 이번 토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요, 부정선거의 의혹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시작이 된 거죠. 전자개표기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그 이면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개발했던 관우정보통신의 대표를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는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폭로한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부정투표용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그런 양심 선언이었지요. 물론 그거는 여러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이 떠도는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토론에서는요, 이번에 김미영 씨가 몸도 불편한데 나와서 부정선거의 주범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핵심 인물이죠. 윤호중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사위원장도 지냈고 검수완박도 하던 나쁘지만 골라 세운 인간이지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2020년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요, 선거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서 1984년에는요 서울대 불합치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 고한석은 어떻습니까? 박원순 전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고요. 양정철과 함께 당의 전략을 짰던 인물입니다. 고한석이 선거 전략의 실무 기술을 담당했더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른바 또 간첩 전략의 논란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 초에요. 민주해방 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요. 특히 1993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황인욱으로부터요. 비공개 지령문을 말이에요. 항문 속에 캡슐을 집어넣었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적발됐던 그런 인간입니다. 조혜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평생을 보낸 인물이지만요.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라는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요. 임명 당시부터 말이 많았고요. 중립성 지키기가 어렵다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선 키맨이라고 불리고요. 선거 관리 시스템 설계와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그런 위치에 있던 자이지요. 이해찬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뭐하러 베트남까지 가서 객사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간 사람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부정선거의 설계자이자 배우로 지목되는 자입니다. 총선 당시에 180석을 예언하시 딱 맞춘 귀신 같은 일이지요. 양정철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21대 총선 압승을 이끈 민주연구원 수장이었습니다. 선거 후에요. 부정선거 문제가 나오자 중국 개입설의 연결고리를 강력히 의심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1919년 중국 공산당하고요. 당교 교류하고요. 교류 협력을 맺은 것을 두고요. 중국의 선거 개입 기술을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 이번 토론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자는 무엇이 무서웠는지요. 선거를 압승한 직후에 무서운 결과다 하면서 돌연 출국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보를 보고 사람들은 저거 도망갔다 그런 말들이 그때 많았죠. 아무튼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요. 과거 공안 사건에 이름을 올렸거나 국가 핵심 선거 시스템의 중추를 장악했던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번 부정선거의 그런 문제는요. 선관위의 조직이 가진 과도한 독립성과 그로 인한 폐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과 선관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선관위를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입을 10년짜리 징역이라는 제갈로 물리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범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 못해 이제는 아예 국민의 발을 묶으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하고 딱 떨어지는 거죠. 떳떳하면 왜 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합니까?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발상, 이런 발상가 바로 독재적인 발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강압적인 조치 자체가 역설적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지난 수십 년간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에 와서 선관위는 죽어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떼쓰다가 무슨 자기네들 큰 선심이나 쓰듯이 말이죠. 선거 시스템 감사는 그건 하지 말고 감사원에 그냥 회계감사나 좀 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줄줄이 채용되고요. 무더기 불법 채용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이건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 회사 범죄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기곤만장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사법부와의 결탁 때문입니다. 대법관과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서로 과도하게 보호해 왔습니다. 또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국민의 불신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개선 의지는 없고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이러한 시스템
이거 반드시 갈아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에서 대법원 증거를 직접 증명하라며 대법원을 기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함에서 나온 그런 접히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빳빳한 신공 같은 투표지, 인쇄기가 뭉개져서 일장기관처럼 뭉개져 나온 그런 투표지, 좌우 여백에 다른 투표지, 심지어는 접착제 흔적이 남아있는 투표지, 그러고 투표하면 말이죠, 붙이는 봉인지가 막 뜯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비닐로 돼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해도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봉인지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직접 접어놓은 투표지라고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정상적이고 투명한 투표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또한 특정 후보들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은 소수점까지 똑같은 말이죠. 39.1%로 나타난 그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수학적으로도요, 로또 1등 연속 당첨보다 어려운 확률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수치가 전국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이죠, 인쇄 날인을 강행하는 거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법을 어겨가면서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까?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는 것입니까? 또한 제외 국민 투표의 그 99%가요 전부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국내 거주하지도 않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는요 투표권을 부여해서 원정 투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 주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말하기는 자기는 투표일이 어디고 투표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겠다는데요, 어떻게 전부 민주당으로 다 싹쓸이해서 표가 갔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이해찬이요 30년설 집권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이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유시민 역시 180석으로 자기네가 이긴다고 정확히 맞춘 거,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감각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설계된 시나리오였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그냥 희망사항을 말해봤던 거래요. 이게 웃기는 개입니까 소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우파 진영은 앞으로 선거에서도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게 없다면 법이라는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떳떳이 문을 열고 구리면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수호가 아니고요, 범죄 은폐형 바리게이트 법 아닙니까? 어제 토론은 끝났지만은 논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의혹은 검증과 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토론하고 논쟁 이런 것보다도 우선 수사하고 검증하고 이걸 실제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논쟁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번 토론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국 사후 검증이 아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와도요, 국민은 온전하게 그걸 수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믿지도 않고 완전히 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돼서야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